우리가 보통 하락 3년, 상승 7년 봤는데 2022년에 가격이 폭락했잖아요. 그죠? 네. 정보가 유통이 되면서 사람들이 더 똑똑해졌기 때문에 사이클이 짧아졌어요. 하락 사이클도 짧아졌다고 하면은 정체 사이클도 짧고 상승 사이클도 짧을 수가 있어요. 교수님 책에서 말씀해 주신 2029년까지 서울 아파트 입주 공백, 실제로 지금 어느 정도 상황으로 좀 심각한가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서울시 같은 경우에 매년 우리가 그러니까 뭐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장기적인 그 입주 물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가 무빙 에버리지라고 하는데 이거 평균을 내버리면은 그게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균형 공급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대략 33,000채인데 그러면 33,000채라는 숫자가 되게 중요해요. 내년에 아마 2만 채가 깨지고요. 2만 채 밑으로 나오고 27년, 28년에는 1만 채 밑으로 공급이 돼요. 29년에는 뭐 말도 안 되게 더 떨어져요. 그래서 공급이 없다는 건 지금 그냥 팩트예요. 팩트고 이거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량이 없는 경우에는 무조건 전월세부터 자극을 시켜요. 임대료 폭등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인플레이션까지 이미 왔기 때문에 이 부분 되게 심각한 겁니다, 사실은. 예. 네, 자, 일단 뭐 서울은 워낙에 또 신규 택지로 뭐 물량을 조금 낼 수 있는 여지가 좀 없잖아요. 결국엔 뭐 도심지에 대한 재정비, 뭐 재개발, 재건축으로밖에 못 간다는 부분들이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좀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은 힘들죠.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만 생각을 하는데 대서울권 플랜이 우선 나와야 돼요. 서울을 포함한 그 주변까지 보고 그러니까 조그맣게 지금 주택, 아파트 여기 질 거, 여기 질 거 그게 아니고 거대한 플랜이 나와야 돼요. 과거에 이제 일기 신도시 했던 것처럼 우리가 교통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우리가 업무직을 어떻게 확장시키고 그 지역에 배치할까 하는 부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아파트나 주택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모든 아파트 시장은 지금 업무지구 접근성으로 다 재편됐어요, 사실. 그 관점에서 제대로 된 산업혁신, 교통혁신과 관련된 광역 플랜이 없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고 서울은 토지가 희소하기 때문에 여기만 보면 문제는 골몰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대서울 플랜이 나와야 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재건축, 재개발 여기는 어차피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국공유지를 기반으로 한 공급 플랜이 계속 나와줘야 돼요. 그게 안 나오면서 재건축, 재개발만 뭐 기간을 줄인다? 제가 봤을 때 그건 가짜 뉴스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예. 네. 자, 요즘 뭐 계속 공급 위기 문제 속에서 우리가 또 빌라 시장을 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뭐 빌라 포비아에서 시작된 지금 뭐 빌라에 사는 것도 무섭고 그걸 아파트에 비해서 이렇게 선호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공급이 더 안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 앞으로 요 빌라 시장, 뭐 그러니까 비아파트 시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가는 게 좀 올바른 방향일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서울시가 아파트의 도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주택 수가 아니고 세대 수를 봤을 때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대가 한 180만 정도 되고 단독 다가구 연립 이게 거의 빌라 시장이죠. 그게 한 195만 정도 돼요. 그러니까 빌라에 거주하는 분이 더 많아요, 사실은. 빌라 같은 경우에는 빌라 공급업자분들이 이거 갖고 내가 빌라 분양해가지고 큰 돈 벌어야지가 아니잖아요. 빌라를 진 다음에 내가 월세나 전세 따박따박 받아야지가 그분들의 플랜이에요. 그러면 이게 진다고 했을 때는 우선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토지비가 적정한 가격대의 저렴 또는 적정한 가격이에요. 그죠? 두 번째는 시공비가 적정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토지 가격이 안 떨어졌었다고요. 그럼 토지 가격도 안 떨어져. 시공비는 2020년부터 지금까지 50%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도저히 수익률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빌라를 못 지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할 거냐면은 빌라도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빌라나 아파트나 180만 채나 190만 채나 사이즈는 비슷하잖아요. 빌라도 보니까 연평균 한 3만 3천 채가 공급이 돼야 돼요. 근데 작년에도 만 채가 안 됐고요. 올해도 만 채가 안 돼요. 토지 가격이 워낙에 비싸니까 못 져요. 그래서 빌라 전세 가격도 지금 꿈틀꿈틀 거리고 있어요, 사실은. 빌라가 전세 가격이 오른다고 치자고요. 그럼 이게 빌라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파트보다 열위제잖아요. 이분들이 내가 이 가격에 빌라를 사러 하면서 아파트 시장으로 가요. 근데 아파트 시장을 갈 때 이분들은 매매가 시장으로는 못 가요. 아파트 전세 시장으로 가지.
아파트 전체 가격도 올릴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빌라 시장도 지금 상당히 좀 위험한 시장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예. 그러면 뭐 빌라 시장이 지금 약간 위축되어 있지만 또 회복될 가능성도 좀 그렇죠. 존재할까요? 사실은 그래서 정책 당국자들이 이거 빌라는 특히 이제 전세 사기 후폭풍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반전세화해야 되는 거에서 두려움을 가지시면 안 돼요. 반전세화를 가셔야 돼요. 전세 빌라 같은 경우는 전세 지금 정말 전세 계약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도. 예. 조금 월세 부분이 부담되더라도 반전세로 계약해서 전세를 아끼실 생각을 해야지. 그리고 빌라도 공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양질의 주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정한 수준으로 매년 공급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거 못 하고 있어요. 예. 부동산 시장을 보면 뭐 소비자들은 진짜 뭐 갈 데가 없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선택지가 좀 없는 것 같아요. 뭐 청년층, 뭐 중산층, 뭐 이런 분들의 어떤 주거에 대한 불안감이 좀 많은 상황인데요. 주거 선택에 있어서 뭐 어떤 부분이 이분들한테 제약으로 가장 좀 크게 느낄 것 같다라고 좀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정한 양질의 주택이 매년 공급돼야 되는데 그게 빌라와 아파트 둘 다 안 됐다. 그죠? 두 번째는 이 금융 접근성을 막아놓은 거기 때문에 대기업 흑수저한테 더 차별적이다. 뭐 그럼 사실은 양쪽으로 다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에 대해서 행정에서 답을 줘야죠. 네. 자, 교수님, 뭐 지금 굉장히 불안정한 이런 뭐 부동산 상황 때문에 뭐 정부나 서울시도 많은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번 부동산 정책을 한번 리뷰 좀 한번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대한민국 어떤 식으로 좀 나아가면 될지에 대한 제언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6월 달부터 지금까지 크게 4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627 정책은 주담대 담보 맥시멈 6억까지 잡은 거, 그러니까 수요 접근성을 잡은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걸 아니까 97 정책이라고 해서 이제 경기도권에 이제 135만 원을 짓겠다 정책이 나왔는데 우선은 저는 그거는 이제 절반 정도는 저는 평가를 하는데 절반은 이상하다. 공공분양이라고 해가지고 이 정책의 구조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국공유지 기반으로 해서 LH가 토지 작업하고 민간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가서 저렴하게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는 거, 그 구조는 만들어 놨거든요. 그거는 좋다. 다만 여기서 135만 원가 너무 과다한 수치고 정부에서 발표를 하면서 대부분이 경기도권이었어요. 서울 요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사람들한테 설득력이 약했죠. 왜냐하면 서울이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오세훈 시장님이 927 정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재건축과 재개발을 기간을 빨리 하겠다라는 거는 좋아요. 근데 이거는 이론상이지.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했던 뭐 신통기획 같은 것들도 2021년 10월 달에 했고 많은 곳에서 신통기획을 신청을 했어요. 굉장히 인기는 좋았으나 여태까지 착공된 데가 없어요. 그것도 결국은 재건축, 재개발을 단축시킨다는 거는 앞으로 10년 후에 나올 거 8년 한다는 거예요. 역시 멀다. 그 다음에 좀 제가 봤을 때 심각한 부분은 뭐냐면은 어떤 말씀하셨냐면은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용적률 130%를 줘서 31년까지 31만 원을 착공시키겠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그걸 역으로 보면 어떻게 된 말씀이냐면은 2031년까지 24만 원을 멸시를 시켜야 돼요. 멸시를 시켜야지 31만 원을 착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24만 호라는 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은 강남구가 23만 호예요. 굉장히 5년, 6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강남구를 없애버리고 아파트를 짓겠다? 그 아파트 앞으로 10년 후에 나올 텐데요. 그러면은 이게 나오는 순간 그냥 전월세 대폭등이에요. 따라서 이 927 정책도 제가 봤을 때 작동 안 했어요. 결국은 시장 확정 못 줬고 11호는 사실은 더 나쁜 정책이 나온 거죠. 6억, 4억, 2억으로 이렇게 수요를 잡는 정책들이 나왔는데 이거 봤을 때 문제는 뭐냐면은 627과 11호는 수요 접근성을 제약하는 거예요. 이거는 좀 굉장히 잘못된 정책이고 97하고 927 같은 경우에 둘 다 공급 얘기를 한 거거든요. 한쪽은 경기도 얘기하고 한쪽은 서울 얘기를 했어요. 왜 둘이 발표 같이 안 하냐고요. 제가 말씀드린 정책 재원은 향후 공급 물량 굉장히 심각할 거고 인플레이션이 왔기 때문에 전월세 아마 굉장히 빠르게 오를 가능성이 높고요. 그 관점에서 지금 나왔던 정책 4개, 정부 정책 3개, 서울시 정책 하나는 다 실패했고
결국은 빨리 분양시장 열어야 되는 건데 그 분양시장이라는 게 서울 요지의 땅 그리고 민간 브랜드여야 되는 것이고 주변보다 20% 싸게 그거 이명박 때 했던 거거든요. 그대로 사전 청약하면 돼요. 제가 봤을 땐 그게 지금 제일 우리가 원하는 솔루션이고 시민들도 그걸 원할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좀 마지막으로 또 저희 또 구독자분들 입장에선 뭐 실수요 입장이잖아요. 예, 예. 굉장히 좀 많이 불안하시고 그래서 집을 지금 사야 돼. 아니면 뭐 좀 더 기다려야 돼. 좀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아마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은데요. 자, 뭐 올해 말, 내년. 자, 어떤 선택을 조금 하는 게 나을지 한번 실질적인 한번 조언 한번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러니까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본인의 자산 규모, 그다음에 미래의 그 자기 본인의 이제 월급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잘 계산을 해서 부동산은 사실은 항상 적정한 가격대의 부동산 사는 게 좋다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모든 상황들이 가격 상승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최소한 전세 가격 상승. 그러면 전세 가격이 오르는 시점에서 본인이 계속 전세 가격을 계속 올리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은 본인이 이제 매매 시장을 할 거니까 본인이 판단하셔야 될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북에 있는 많은 단지들 경우에 2021년 고가에 근접하거나 덜린 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누적적인 장기간을 봤을 때 서울은 상승률이라는 게 거의 다 맞춰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좀 더 발품을 팔아서 좀 보시면서 본인의 뭐 생애 주기 자원 그리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큰다고 해서 주택을 옮겨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분들은 잘 고민을 하셔도 돼요. 제가 봤을 때. 아, 네, 감사합니다. 이게 뭐 정답은 없지만 이게 올라가는 게 한 몇 년 정도 올라갈까요? 뭐 우리가 보통 하락 3년, 상승 7년 봤는데 2022년에 가격이 폭락했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빨리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정보가 유통이 되면서 사람들이 더 똑똑해졌기 때문에 사이클이 짧아졌어요. 하락 사이클도 짧아졌다고 하면은 정체 사이클도 짧고 상승 사이클도 짧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버블이 조금씩 낄 수도 있어요. 근데 버블이 터지는 거는 야 버블이 꼈다 내일 터진다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탈지 모르지만 하여튼 경기 또는 본인의 소득과 상관없이 마켓이 움직일 가능성이 커요. 자, 오늘 뭐 교수님 뭐 다양한 인사이트 전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은 뭐 김경민 교수님을 모시고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인사이트 들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부동산 클래스는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